세 번째입니다. 이제 지금 1장이, 이 책이 지금 전부 16장인가 이제 15장인가 근데 맨 마지막에 산업재 마케팅은 실제 요새 책에 잘 안 쓰는 거고, 근데 우리 책이 그냥 들어갔는데 그건 별로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할 건데 조금 진도가 늦은 감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까지 얘기한 게 이제 기업의 이익 관련된 마케팅의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에 나온 것들이고, 지각 비용과 지각,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각이란 뭐냐? 고의 지각 같이. 마케팅이란 두 번째 제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기술과 지식이란다. 실제를 부풀릴 수 있고 실제를 좋게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 마케팅 활동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그냥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똑같아요, 실제. 근데 유명 연예인은 브랜드를 만들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퍼셉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좋은 물건이 잘 파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좋을 것 같다고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예. 물건이 후진된 인생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품질은 일정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냐? 거의 다 동일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명품백을 진짜나 짝퉁이나 품질 차이가 있는지 합니까?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요. 실제가 그렇고, 루이비통의 명품이나 짝퉁이나 똑같고 품질이 98%는 파고다 짝퉁이 프라다라고 하는데 파고다나 프라다는 거의 똑같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에서 주문받아서 한국에서 프라다 백을 만들어서 홍콩에 보냈다가 다시 들어. 홍콩이 이제 아시아 명품 본사인데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오랫동안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프라다 브랜드만 거기서 붙여서 팔았는데, 프라다 본사에서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인건비 비싸니까 중국이나 몽골이나 뭐 이런 데 베트남으로 다른 쪽으로 생산지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에 아침에 프라다 못 만들어. 그 자기가 그냥 혼자 만들어갖고 프라하, 파고다 이렇게 붙여갖고 파는 거예요. 이거는 백화점을 못 들어가죠. 시장을 들어가고. 프라다는 백화점을 들어가면 청담동에 깔리고. 품질이 다르냐? 거의 똑같아요, 실제가. 똑같습니다, 다른 실제가. 요새는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웬만한 업체들, 1급 중에 비싼 업체들이면 90%는 거의 품질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는 서너 배가 나죠. 이유가 뭡니까? 브랜드하고 마케팅 능력입니다. 보통 얘기가 LG전자는 제품을 잘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마케팅을 더 잘해서 더 많이 판다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좋은 품질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품질을 더 좋다고 느끼게 하는 것,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커스터머 퍼셉션을 그렇게, 그래서 가치에 보면 perceived value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느끼게 하는 것.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에서 부작을 지금 강의하는 교수가 수십 명이다, 수십 명. 근데 방송국이나 신문에 부작 치면은 구글에 가서 부작 치면 14만 개인가 나와서 요새는 뭐 줄어서 한 12만 개 나온다는데 전부 한동철만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수십 명의 교수들은 어디 갔나? 고대도 있고, 단국대도 있고, 한신대도 있고, 대전대도 있고, 동의대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전남, 광주대도 있고, 다 있는데 어디 갔냐? 그분들은 그만큼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제가 원조입니다.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 First Move Advantage. 2004년도에 서울여대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개설된 부작 과목,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제가 그걸 마케팅하기 위해서 부작을 독특한 마케팅 방법을 썼고, 세 번째는 부작 연구학회를 제가 회장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요새 부작 원론을 쓰고, 요새는 방송이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방송이 잘 나갔는데, 자꾸 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인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중국집 가는데 옆에서 자꾸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귀찮아서 안 가는데,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썼죠. 그렇죠? 실제 품질 차이가 그렇게 나. 요새는 뭐 차이가 나겠죠. 저는 열심히 했고, 그분들도, 근데 그분 수십 명이야, 다. 오케이? 미국 박사도 있고, 프랑스 박사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좋게 보이려고 만드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게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는 지금 판매 지향성은 이제 옛날 게이고, 시장 지향,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고객 관점이 되는 겁니다. 시장 지향성이 뭐냐, 고객 관점. 뭐, 이런 됐고. STP, 이건 주로 많이 쓰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데,
세그멘팅,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는데 커틀러가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거죠. 시장을 쪼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그 다음에 포지션을 해. 이건 뒤에 마케팅 전략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4P. 제품, 프로덕트,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 족제.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프라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건 공부를 하십시오. 포지셔닝이나 뭐냐? 이거에 맞추는 겁니다. 요 앞에 했던 세그멘팅, 타겟팅, 포지셔닝. 세그멘팅이 뭐냐? 쪼개. 타겟팅은 거기에 맞춰.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그거에 직접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재래시장들이 요새 화장실은 아주 고급으로 만들래. 그 주차장도 만들어. 왜 그랬냐? 옛날에는 재래시장이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백화점이나 마트가 다 그렇게 되니까 세그멘팅, 조금 싸게 재래시장에 와서 사고 또 아줌마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을 손으로 만든 걸 사고 싶은데 재래시장이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재래시장도 요새는 그런 시장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 할인점도 백화점 가끔 가지만 그 사람들을 분류를 해요. 백화점만 맨날 가는 사람은 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찾고 중산층 중에서 재래시장에 향수가 있는 사람은 찾고 그 사람들의 타깃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욕구가 좀 싸게 사고 할머니하고 얘기하면서 살고 싶은데 애기 데리고 와서 주차장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가야 된다. 포지션에서 그 일을 지속화하는 거.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케팅 시장 지원 수화시라는 게 이제 SWOT라는 게 스트렝스, 위크니스, 아퍼처니티,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많이 쓰는 거죠. 강점, 뭐 약점, 뭐 기회, 뭐 위협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게 이제 여기 앞에 학생들 여기 보시면 여기 관계 지향성이라고 있죠. 그 관계 지향성을 확대해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이게 관계 구축, 강화, 활용, 관계 해제.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좀 설명하면 고객 포트폴리오를 결정해서 관계를 잡아요. 그러니까 베니간스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과 아웃백에 오고 싶은 사람이 약간 다르다. 그럼 베니간스 오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를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맞추고 그 다음에 고객 강화, 왔을 때 인사하고 고객 카드 쓰세요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반복 구매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혹시 안 오면 헤어지고. 제가 우리은행에서 뭐 거래를 오랫동안 했더니 우리은행 갖고 우리 아들 호주 유학비 붙일 때도 그러고 했더니 우대금리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더니 뭐 돈을 뭐 바꿔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카드를 우리은행 카드가 연회비 10,000원짜리 쓰는데 18만원짜리 바꾸세요. 자꾸 권유를 해요. 제가 뭐 예전에 삼성카드 자문교수 할 때도 그걸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별로 혜택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런다 했더니 뭐 얘기 몇 번 해요. 근데 좀 안 했는데 그걸 관계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은행의 경우는 제가 카드를 쓰다가 관뒀습니다. 그래서 관계 해지가 된 거죠. 구축 강화 활용 해지가 된 거죠. 평가 기준은 이제 뭐 시장 지향성이고 그렇죠. 요쪽이 구성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1장이 끝났습니다. 2장. 이때까지 1장을 제가 이제 압축을 하면 마케팅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한 겁니다. 마케팅이란 뭐냐?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제품과 서비스는 뭐냐? 제품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요새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간다. 그리고 마케팅 활동은 기본적으로 4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위주로 하다가 요새는 서비스가 늘면서 어떤 피지컬 에비던스,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죠. 그 다음에 people, 프로세스를 늘려가지고 7P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관계, 과거에는 판매만 하다가 요새 이제 관계 지향, 시장 지향. 고객들에게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해갖고 마켓 오리엔테이션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마켓 오리엔테이션 똑같은 말인데 마케팅에서 시장이라 그러면 이게 고객이면 똑같은 말이에요. 시장이 뭐냐?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다 시장입니다. 서울여대 내에 보면 음식점 여러 개 있죠. 앞달도 있고 뭐도 있고 많죠. 왜 그럽니까? 학생 7, 8천 명하고 교직원 몇백 명이 있으니까 시장에 있는 거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마켓이란 말은 커스텀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마켓 오리엔테이션,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똑같은 말. 그러니까 시장 지향성을 하다가 예전에는 이제 판매 지향을 하다가 시장 지향성 하다. 요새는 관계.
시장을 통해서 고객을 한번 접촉을 하면 그 사람과 오랜간의 유지를 하는 것이 낫다. 관계지향성을 한다. 관계지향성은 단기 고객보다는 장기 고객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STP하고 수화를 했는데, STP는 세그멘팅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는 하나의 툴이고, 수화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스트렝스, 위크니스, 아퍼튜니티, 스트레스라 보는 그런 툴입니다. 그 마케팅 전략에 쓰는. 그러면 이제 2장, 마케팅 전략이란 무엇이냐? 전략이란 마케팅의 행동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객을 지향하면서 기업체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마케팅 활동의 툴을 합해서 써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행동, 총체적인 행동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 이게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경영 용어가 아니고 군대에서 왔죠. 군대에서 밀리터리 스트래티지라는 군사 전략 갖다가 이제 경영에서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마케팅 스트래티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용들은 주로 고객을 맞춰가지고 기업체가 할 수 있는 걸 최적화하는 과정, 이런 겁니다. 전략의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는 뭡니까? 기업의 목표 및 자원을 시장 기회에 최대한 맞추도록 경영 관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적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삼성카드의 자문교수를 했고, 삼성 이제 생명도 자문교수를 했는데, 삼성카드의 자문교수를 할 때 어떤 걸 제안했냐면, 삼성카드가 전략적인 행동을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삼성카드가 그때 관계 마케팅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올 때인데, 삼성카드 전체를 묶어가지고 물건을 팔아봐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삼성카드는 고객을, 소비자들을 찾아서 주문되는 거고, 삼성그룹 내면 모든 게 있다. 뭐가 있냐? 옷을 파는 제일모직 이런 데도 있지. 그렇죠? 삼성물산에 가면 저기 에버랜드도 있죠. 놀이공원. 그렇죠? 신라호텔 호텔도 있죠. 삼성전자 제품 그것도 팔죠. 그렇죠? 삼성건설도 있고요. 다 판답니다. 아파트도 팔고 빵도 팔고 뭐도 빵은 안 팔지만 하여튼 뭐 옷도 팔고 다 그때는 또 삼성 백화점도 있었고. 그게 요새 이제 백화점에 관두고 이제 홈플러스 생기고 이제 삼성에 손을 떴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엮어서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면 삼성에 쓰고 있는 모든 걸 깎아주라. 그랬더니 삼성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실제 한 겁니다.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 그 카드 전체를. 그렇죠? 현대백화점에 제가 자문교수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현대백화점이 롯데나 신세계하고 다르게 하려면 현대백화점은 좀 상층도 그러고 좀 고급화됐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올 수 있게 하겠다. 고급한데 오려고 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상당히 좀 고급화하면서도 사람들이 좀 푸근해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게 고급화된 건 아닌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느꼈냐. 일단 도로 폭을 넓혀라.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에 여러분이 걸어가실 때 카트 끌고 가신 것보다 그 걸어 다닐 때 그거보다 현대백화점이 훨씬 더 넓죠. 그게 넓히고 그렇죠? 그리고 저스민 클럽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우수 고객들 오면 이렇게 뭐 대접해주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그래서 고급화 이미지를 강합니다. 그걸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거, 마케팅을 그렇게 한 거죠. 삼성카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고객들에게 활동을 한 거나 현대백화점이 하나의 어떤 그 고급화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한 거나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의 기본은 뭐냐? 스트래티지 플래닝, 어떤 전체적인 짜고 그다음에 기업 비전 및 미션을 정의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고 마케팅 전략 기획을 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핵심이죠. 마케팅 전체적으로 비전이라는 건 아주 큰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아주 미래를 끌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1900년대 후반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종이를 없애버리겠다. 실제 종이가 없어지진 않죠. 종이를 없애버리겠다.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을 할 수 있겠다. 구글이 요새 비전이 뭡니까? 모든 것을 구글 사이트로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들. 그래서 구글이 요새 뭘 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을 통해 갖고 인공지능 검색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2029년까지 개발을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부작으로 인공지능 뭘 이제 전략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구글은 구글 사이트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점과 응대 같은 데서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구글에서 쳐놓고 부작 지금 부작 관련된 거 나오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세밀하게 부작적인 부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답이 나오고 그다음에 구글이 지금 장기적으로 원하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글을 두세 줄을 써놓으면 컴퓨터가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HTML 검색 엔진이 HTML 어떻게 하냐면 HTML마다 그 HTML로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뒤에 소스 보기를 오른쪽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쭉 내려오면 소스 보기라는 거 있어요. 그거 눌러보면 다 HTML이에요. HTML 태그 다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글 다음 다 모든 게 다 HTML로 되는데 교보도 다 그렇고 그 태그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인덱스화 해가지고 그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제시만 하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좀 단순 정보가 아니고 뭐 종로구에 중국집 찾겠다 이런 거 단순 정보가 아니고 조금 고도화된 생각하는 정보가 됐을 때 인공지능 컴퓨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만든 게 컴퓨터가 생각을 해가지고 인간처럼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체스를 가르쳐가지고 몇 년 전에 IBM의 컴퓨터와 체스 플레이어하고 월드 챔피언하고 붙었는데 IBM이 이겼다 이제 IBM 체스 컴퓨터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생각을 해서 답을 내게 하는 것을 해서 검색을 하겠답니다. 그게 지금 목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몇 년 있으면 이제 서울여대를 퇴직을 하니까 제가 부작 사이트를 만드는데 부작 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서 저는 다른 스타일로 하는데 전략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 것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미리 개발된 DB에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40대로서 훌륭하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해서 제시를 하지만 몇 줄이고 몇 페이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된 실행 방안을 제시를 하고 실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4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 자녀가 한 명 있고 저는 남편은 뭐 직장 다니고 저는 교사하다가 요새는 집에서 뭐 학원 선생님 쪽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그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물어봐요. 설문지로 한 10가지 정도 물어봐요. 장기적인 목표가 뭐고 어떻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서 제안을 해주고 그 답 A4로 한 10페이지 나온 데는 그래서 오늘 덕수궁 옆에 가서 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한테 어떤 일을 하시고 뭐를 하시고 주말에는 책을 쓰시고 어쩌고 이렇게 실행 지침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 엔진이라는 거 붙인 겁니다. 이게 다 비전입니다. 새로 만든. 그 다음에 그걸 짜가지고 저는 그걸 짜서 하기 위해서 퇴직을 하면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한 툴을 만들겠다. 구글은 지금 그 과정을 위해서 온라인화를 해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의 기본입니다. 기본. 비전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과 생각. 이 비전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겁니다. 비전이 얼마나 크냐. 그룹들이 보면 항상 비전을 발표하죠. 2030년에 뭐 세계 몇 대 안에 들겠다. 지금 전 세계에서 기업체가 이 탑 500, 500개 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몇 개 없죠. 옛날보다 좀 줄은 걸로 나오게 돼, 몇 개. 그러니까 탑 500한테 뭐 포춘 500라고 하는 게 포춘 500 그런 식으로 하여튼 탑 500에 들어가겠다. 멋지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핵심 가치, 신조, 목적, 미션 이건 뭐 기업 목표를 명확하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를 전체를 하고 묶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안에 마켓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죠.
현대백화점 압구정을 왜 졌냐 이렇게 제가 현대그룹에 있을 때 약간 물어봤어요. 그때 아주 쉬운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 아파트를 지니까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를 지니까 생각했던 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뭘로?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백화점을 아주 간단한 포트폴리오죠. 그렇죠? 간단한 포트폴리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만들었어요. 삼성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 관련된 걸 하다가 삼성전관, 뭐 디스플레이, 뭐 SDS, 그렇죠? 뭐 삼성 튜닝, 삼성 코닝, 뭐 이렇게 쭉 하는 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연결되는. 현대도 그렇죠. 현대 강관, 현대 제철, 뭐 현대 자동차 이게 연결되는 그렇죠. 연결이 되는 그죠. 한국 투자증권, 한국 투신, 뭐 운영, 뭐 이렇게 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연결이 돼서 하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저기 보스턴 컨설팅에서 얘기한 보스턴 컨설팅이 밑에 보면 메시지라고 하죠. 보스턴 컨설팅 매트릭스 아주 우리는 이제 매트릭스라는데 미국의 사람들 매트릭스라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예전에 요새는 잘 아세요. 시장 성장, 마켓 그로우스하고 마켓 쉐어. 기업 재검의 MS가 우리가 좀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현대자동차의 부사장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현대자동차의 MS가 63% 정도 되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65%가 넘는 공정거래법이 일단 걸리고 그 다음에 너무 현대자동차가 많이 하게 되면 시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외국채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저가가 들어왔을 때 가격을 내리게 되면 우리도 손해를 본답니다. 잘 들으세요. 시장 1위의 경우는 가격을 1% 올리면 이득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업체라는 게 주로 보면 뭐 5개, 3개로 되죠. 우리나라도 비행기 회사 뭡니까? 2개, 저가항공이 있고 백화점도 3개죠. 텔레콤도 3개죠. 그렇죠? 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시장 1위인데 여기서 가격을 1% 올리면 이득이 생겨요. 근데 가격 1% 낮추면 제일 많이 손해를 보죠. 시장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너무 올라가면 공격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MS를 논의한 적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장 점유율은 마켓 쉐어고 시장 성장률은 마켓 그로우스고 제일 좋은 거는 좋은 거죠. 그게 거기 별이 스타라는 게 있죠. 스타가 뭡니까? 점유율도 높고 시장도 막 커. 그렇죠? 그럼 막 좋은 거지. 그냥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점유율도 낮고 시장이 나빠. 그건 독이라고 했죠. 독.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점유율은 높은데 시장이 성장은 안 해. 그럼 지금 현찰 지금 먹고 있는 거죠. 먹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유율이 낮고 시장이 막 성장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것도 이제 캐시카우에서 스타로 끌고 가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캐시카우에서 스타로 끌고 가고 있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가 주도해서 이제 톨킬인가 뭐 얘기로는 톨킬이 만든 소프트웨어 1,500불에 빌 게이츠가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기 운영체제를 만든 걸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운영체제로 지배를 했었는데 지금 뭐 구글 우리나라는 윈도우즈가 뭐 절대적인 위치지만 전 세계는 안 그러죠. 지금 뭐 사파리, 크롬 뭐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 스마트폰이면서 시장이 변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점유율이 낮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로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빙이라고 해갖고 검색 엔진 만들어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다음 윈도우즈 폰도 많죠. 스마트폰도 많았죠. 고성장을 하니까 그걸 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가, 가만히 벌고 있다가 시장이 커가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시카우에서 스타로 올랐는데, 스타가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 등수가 계속 변하고 있죠. 스타가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또 위에 거 시장 침투, 개발, 상품 개발, 다각 가격은 가끔 나오는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기존 시장의 기존 상품 가격이 침투죠.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상품 가격이 다각화죠. 근데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혁신이 성공을 잘 못하고 혁신이라는 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고
혁신의 성공 확률은 뭐 0.01%도 안 돼. 대형 성공은 0.01%가 안 나오고 보통 뭐 한 1, 2% 나오고 신제품이라는 게 다 혁신인데 신제품 아주 희한한 신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한때 마케팅 교수들이 뽑은 인류 역사상에서 신제품으로 성공해서 대박을 낸 게 저기 라면하고 아스피린하고 아이폰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자동차 조금 있고 완전히 새로운 카드로. 그리고 대부분 다 실패를 하게 되겠죠. 이건 또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